그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경비업법상 시설경비 업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인 것이지 일반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운반 중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호송경비의 대상인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입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의 제목은 특수경비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에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계경비 업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특수경비 업무는 바로 업 문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하고 기계경비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용어정의인데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번 설문을 보시면 경비지도사는 업무가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관리를 하죠. 그런데 경비지도사의 구분은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경비원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을 가리킨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어야 하는데 기계경비원이라고 돼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관련 부분들을 쭉 봤고요. 이번에는 제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경비업의 허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2절의 1번입니다. 제2절입니다. 2절의 1번. 다음 중 경비업 허가 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과 법인 임원의 이력서를 일단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계획 3부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답이 일단 1번입니다. 법인 임원의 이력서 그리고 법인의 정관은 한 부씩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4번은 맞는 것 같은데 맨 끝에 두 부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부만 넣으시면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니고 경비업 허가 신청 시에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정확하게 맞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출장소를 이전 신설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청한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3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법인은 갱신 허가를 해야 되죠. 갱신 허가를 따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경비업법 위반해서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임원 결격 사유인데 뒤에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허가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순서대로 넣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답을 고르겠습니다. 경비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율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시설 등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아는 조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 5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을 보시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경비업 허가 신청 시에 이에 대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언뜻 보면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초기에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설 기준을 갖춰서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법인은 다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2번 설문에서는 첫째 줄에 자본금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갖추지 못했을 때 나중에 갖추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번은 자본금을 빼야 맞습니다. 빼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검토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 설문은 특수경비 허가 기준인데 허가 기준에 관한 문제는 뒤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를 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시험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라도 숫자를 잘못 집어넣으면 전체 숫자가 틀려져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가로 안의 숫자를 일단 말하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번,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기억번은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니은번,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은 5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디귿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5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합치면 1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문제 설문이 골고루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넣을 때 특히 주의를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허가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법인이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맡으셔야 되고 8번에 1, 2, 3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호송경비 업무는요, 무술 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이상이고 경비 지도사는 1명 이상, 그리고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2번 설문은 전혀 지금 다른 문장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틀려 있는 상태이고요. 1번 시설경비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기계경비 업무가 그 요건이 가장 특이하게 돼 있죠.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특수경비원인데요. 특수경비원의 자본금이 가장 많아요. 3억 원 이상이죠. 그리고 인력 기준에 있어서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 차량은 최대 몇 대인가? 출동 차량은 몇 대냐? 최소 몇 대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기계경비업을 허가 신청할 때 출장소마다 2대 이상의 출동 차량을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출장소를. 그러면 한 군데당 2개씩 3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당 2개씩 2대씩 3곳이니까 6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